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영상은 토요일 날 촬영을 했어요. 토요일 날 촬영을 했는데 오늘도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촬영을 할까 하고 조금 컴퓨터를 열어서 뉴스를 이리저리 막 뒤져보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요쪽이 또 조금 그렇다 그래서 야, 또 이건 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어제는 촬영을 안 하고 오늘 일요일 한 지금 9시 49분이네요, 현재가. 자,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좀 뉴스를 또 검색해 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나온 게 있네요.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요게 또 내일 아침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또 열릴 때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변화무쌍한 그런 거라서. 자, 근데 지금 지금까지 나온 뉴스는 그런 거예요. 저 이란 대표가 제네바에 도착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스위스에 도착했다. 그리고 미국 대표도 저 벤스 부통령이 21일 뭐 오늘이네요. 뭐 오늘 출발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던데 참 뭐 이게 하도 수시로 바뀌는 일이 되나서 자 뭐 그런 뉴스까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뉴스는 그런 게 있었죠.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시 봉쇄한다는 그런 선언이 있었는데 요게 이스라엘이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네타냐후가요,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타냐후가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도 마찬가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아요. 왜냐하면, 아예 뭐, 칼을 안 꺼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레바논까지 다 들어가서 뭐 좀 미국의 압력에 너무 굴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또 네타냐후 한 사람 자기 본인도 그렇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판받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거나 전쟁을 계속해야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되니까 그래서 더 이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진짜 이스라엘이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내가 참 진짜 살다 살다가 트럼프를 응원하게 될지는 몰랐는데요.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어떻게든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뭐 저 공개된 그 내용들 60일간 휴전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간다는데 다 같이 사인을 했는데요. 뭐 거기에 그런 거죠. 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근데 이란 측에서는 이거는 휴전 협상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봉쇄한다라는 선언을 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이 이란이 재봉사하고 막 그러는 거 그 이스라엘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냥 끝내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요. 그 두 가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처럼 세계 경찰 역할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민주당 계열 뭐 이런 쪽은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도 안 맥히죠. 자, 지금 정책에 반영되는 거는 두 개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 세력, 전통적인 보수 세력하고 그다음에 마가라고 얘기하는 거의 극우 쪽에 가까운 그런 세력하고 두 개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전쟁은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뭐냐 하면 전통 보수 세력 이쪽 같은 경우는 야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저쪽이 문제가 아니야. 중국이 지금 얼마나 치고 올라오고 있냐. 트럼프 저 중국 가고 개망신 당하고 오고 지금은
시진핑이 북한 가는데 뭐 미국 눈치도 안 보고 뭐 핵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뭐 오히려 둘 사이의 관계만 공고히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중동 쪽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중국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거기에 투입됐던 병력이나 뭐 이런 자원들을 아태 지역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근데 마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죠. 야, 뭐 아시아는 뭔 아시아야.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그것도 다 필요 없고 이란 전쟁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철수해. 그래서 우린 요 아메리카 땅덩어리 요것만 잘 해갖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마가가 주장하는 거예요. 즉, 지금 미국 내에서는 뭐 이런 저 국제 정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뭐 알면 좋죠. 미국에서는 그 전쟁을 이란전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거의 없어요. 있긴 있죠. 지금 미국의 정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죠.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스라엘을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대놓고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네타냐후하고 그 전화 통화했을 때 트럼프가 막 그런 얘기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죠.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벌써 빵 들어가고 있을 건데 너는 어떻게 고마운 줄을 모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 트럼프가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저 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트럼프는 전쟁을 되게 많이 아주 끝내고 싶어 할 거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란 전쟁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그러면서 오늘 또 뭐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유가가 또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골치 아파져요. 자, 미국인들 뭐 지금 그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데 저도 웬만하면 차를 안 갖고 다니고 뭐 참 뭐 1년에 한두 번 운전하나 모르겠습니다. 운전 거의 몇 번 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갈 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뭐 방송국에 TV 방송 출연하러 갈 때도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그게 편해요, 훨씬 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렇지가 않죠. 뭐 어디 갈라 그러면 땅덩어리도 워낙 넓고 그래서 차가 없으면 안 돼요. 그 휘발유 값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원망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거 저 호르무즈 해협 또 봉쇄되고 막 유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연준에서요. 지금 저 얼마 저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연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잘 소통을 안 하잖아요. 워시가 뭐 소통하는 거 그런 거를 크게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점도표도 지는 안 찍었죠.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눈치 봐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딱 해놓으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되돌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는요. 저는 이 워시가 매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매판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트럼프가 과거에 앨런 의장을 연임을 안 시키고 제넷 앨런을 연준 의장하고 있었는데 연임 안 시키고 파월을 새로 지명했잖아요. 파월을 지명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또 해가면서 뭐 이 미국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 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딴 소리도 막 하면서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파월을 임명을 했었는데 이 파월이 말을 제대로 안 들었잖아요. 트럼프 2기 들어서 파월이 뭐 저거 저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라고 압박을 많이 했는데도 제대로 말은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꾼 거지 않습니까? 뭐 케빈 워시하고 몇 명 있었죠, 연준 후보들이. 자, 근데 이 중에 트럼프는 자기 말을 가장 잘 들을 사람, 그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사람을 선택을 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워시한테 뭐 좀 어느 정도 암묵적인 그런 뭐 저 약속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다짐이랄까? 이런 거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너 금리 어떻게 할 거야?" "내려야죠." 그랬으니까 지명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연준 의장도 아무리 워시가 트럼프 말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도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명분이 없으면 이건 할 수가 없겠죠. 자, 물가 지금 막 뛰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물가 장난 아니었었죠. CPI나 PPI나 뭐 CPI는 4%가 넘어가 버렸었고 4.2%가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게요. 완화 정책을 할게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뭐 이 물가가 조금이라도 잡히는 그런 기미가 있어야 그런 기미가 있어야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금융시장에 대해서 완화 정책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돼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금리가 막 치솟아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뭐, 그 AI 관련해 갖고 이 빅테크 기업들까지도 뭐 돈을 자금 조달을 해서 AI 투자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이 그만큼 커져요.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시장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서 뭐 주식시장까지 휘청거리고 그러면 이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르죠. 전체 자산의 한 60% 이상이 이 금융시장하고 관련된 그런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지만 미국인들은 60% 이상이 이 금융시장하고 관련된 그런 쪽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망가진다. 그러면 트럼프가 안 그래도 뭐 지겠죠. 지금 뭐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기가 지금 상태에서도 되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금융시장에 해가 되는 그런 거를 용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도 압력을 막 집어넣고 그러고 있을 텐데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타냐후 자기 자신도 자신이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참, 예, 뭐 그냥 전쟁 계속해야 된다. 헤즈볼라 다 때려 부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그런 주장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딜레마일 거예요. 딜레마일 겁니다. 둘 다. 참 진짜 아이러니한 게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이 목표는 뭐 정치적 타격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거고 계속하면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타격이 있을 거고요.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내면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계속 그렇게 때리고 헤즈볼라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는데 뭐 트럼프가 이 중간 선거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안 그래도 질 것 같잖아요. 근데 크게 지게 된다라면 만약에 미국 공화당이 대패를 하게 된다라면 트럼프 탄핵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탄핵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할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건수 많잖아요. 그 앱스타인부터 시작해 갖고 이번에도 지 생일날이요. 지 생일날 그 백악관에다가 그 UFC 그 옥타곤
만들어 놓고 거기서 UFC 경기를 했다고 뭐 그러죠. 근데 자,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다가 뭐 종합격투기 경기장 만들어 놓고 지생일 날 거기서 그 경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당장 탄핵일 것 같아요. 당장 탄핵일 것 같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마가 뭐 이런 쪽이 강성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의회도 공화당이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요. 크게 지면 여기서 당장 탄핵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해외 외신 뉴스들 보면 UFC 경기 딱 할게 한다.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서 또 이 UFC 모회사 주식을 또 샀다 그러네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뭐 문명을 없앤다 이런 얘기 해놓고 그 조금 전에 또 저 뭐 며칠 유예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유가가 급락했는데 이상한 자금들 그런 자금들이 뭐 저 엄청나게 우리나라 돈으로 뭐 조 단위에 가까운 그런 돈들이 원유 선물을 매도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 아들들 뭐 요놈들이 저 드론 회사 만들어 갖고 미국 트럼프는 드론 시장 육성하는 그런 정책 딱 발표하기 전에 그 아들들은 드론 만드는 회사 그거 인수하고 그걸로 뭐 저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받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뭐 지금 미국 대통령 역사상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죠. 근데 뭐 어쩌면 최초로 탄핵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 미국 민주당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에서 크게 이긴다라면 대승을 한다라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트럼프가 그래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예, 바보는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전쟁 중단이 목적이 아니라 유가 안정이 목적이에요. 트럼프는 자기 표가 문제입니다. 중간 선거가 문제인 거예요. 뭐 자기 입으로는 전에 나는 중간 선거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도 뭐 얼마 전에도 얘기해 드렸죠. 제기엔 이 얘기가 중간 선거가 너무 신경 쓰인다 이 얘기로 들린다고. 자, 그럼 트럼프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잘 끝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려고 하겠죠. 뭐 더 이상 전쟁 뭐 이런 거를 이란을 뭐 완전히 그 얘기한 것처럼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건 어려울 겁니다. 이런 건 어려울 거고 뭐 그렇다라면 60일이잖아요. 이거 질질질질 끌면서 조금 유가는 안정시키는 뭐 그런 저 될 수 있으면 전쟁을 끝내려고 할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뭐 유가라도 좀 잡아놓는 그런 정책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스라엘이 조금 조용해주면 좋겠는데 요런 부분들은 또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 뭐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신경 쓰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정강후약. 자, 훅 떠서 시작했다가 변동성 굉장히 컸었습니다. 뭐 2.48%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3.5% 플러스까지 갔었죠. 그랬다가 장중에 2.5%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은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저 삼성전자도 저 조금 저 정강 후약으로 끝났죠. 삼성전자 일봉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뭐 시가가 2.7% 플러스로 시작해서 뭐 2.3% 마이너스로 마감됐네요. 물론 저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빠졌습니다. 애프터에서는 좀 더 빠졌는데 자 애프터 한번 볼까요? 애프터에서는 3.58% 정도 하락으로 마감됐네요. 자, 그래서 요게 뭐 그렇게 썩 개운한 그런 흐름은 아니죠. 그리고 또 뭐 호르무즈 재봉쇄한다 이런 선언까지 했으니까 이란이.
여기서 또 뭐 좋은 얘기가 내일 아침까지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촬영을 하려다가 오늘로 미뤘는데 뭐 지금 이 시간까지도 뭐 그런 특별한 뉴스는 없고 그쪽 스위스로 간다라는 이란 애들은 도착했다. 그리고 미국 협상관도 출발한다라는 21일 출발 뭐 그렇게 나오던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 21일이 아니죠. 예, 21일이 아니고 그 20일 저녁쯤 되겠네요. 20일 저녁쯤 될 거고. 자, 뭐 그런 상황이라서 뭐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 부분은 도저히 뭐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좀 변동성 요인은 생길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도요. 그 중심만 핵심만 캐치를 하면 돼요. 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의 변동성들 이런 거에 휘둘리다 보면 이거 안 됩니다. 벌써 이때부터 그랬었어요. 작년에 이때 뭐 10만 원 좀 넘었을 때 이때부터 이거 삼성전자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삼성전자 팔아서 2차 전지 사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참네. 어이가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때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35만 원이잖아요. 2차 전지 삼성 SDI 빼면 어디 이 10월 달에 찍었던 고점 그 이상 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 저 돌파를 해갖고 여기 작년 10월 달에 뭐 그럼 두 개만 볼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영상이. 그래도 예, 두 개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LG 엔솔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 달 고점이 여기 52만 7천 원이잖아요. 지금 어제 종가 40만 4천 원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보게 되면 10월 달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 33만 원이었어요. 지금 55만 원 넘었으니까 뭐 72만 원까지 갔었죠. 이때보다 훨씬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팔아서 2차 전지를 사라 그랬으니 3배 벌 거를 예, 오히려 까먹는 뭐 삼성 SDI나 샀으면 벌긴 벌었죠 그래도. 근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삼성 SDI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져서 안 되고 어쨌거나 제가 TV 방송에서 되게 계속 많이 얘기해 드리는 거 있죠. 2차 전지는 삼성 SDI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거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시장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자 일단 뭐 그래서 요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 하려고 뭐 저 다른 삼천포로 잠깐 빠졌던 건데요. 지금 시장이 무조건 AI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해야 됩니다. AI는 참 이 지겹도록 얘기해 드렸어요. 지겹도록 얘기해 드린 게 인류가 불사용법을 터득했을 때 그때하고 비견되는 그런 변화다라는 얘기 해드렸죠. 자, 그럼 이 시장에서 AI하고 관련 없는 거, 관련 있는 거 말고 그 다른 쪽에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겠습니까? 수익을 크게 내기가 어려워요. 이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게 끌고 가는 게 AI로 인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들도 처음에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쪽들이 좋다가 야, 이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이 이 D램을 막 많이 이렇게 넣어보니까 옆에서 달아보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AI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AI하고 관련된 거 종목들은 제가 평상시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영상 참고하시면 될 거고. 자, 뭐 저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뭐 AI하고 관련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AI하고 관련 있으면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실적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해드렸죠.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LG CNS에서 한참 거품 물고 떠들 때 그때보다는 더블도 훨씬 더 갔다가 밀렸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밀린 상태지만 뭐 저한테 LG CNS 뭐 130% 수익에서 원금 회수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쪽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남들 얘기 다 하고 다 떠드는 거 그런 거 말고
다 떠드는 건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다 떠드는 겁니다. 안 오른 거 중에 저 AI하고 관련 있는 거 실적 좋은 거 이런 걸 찾는 거 그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자, 지금 뭐 변동성 요인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뭐 또 얘기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고요. 자, 수급 상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수급 상황은 모든 수급 상황 이 시장의 핵심적인 키는 수급에 있을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자, 외국인들 현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난주 목요일 동시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매수로 조금 바뀌었는데 또 금요일은 매도로 바뀌었죠. 이 부분이 조금 뭐 매수로 바뀌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조 4천억 샀으니까 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들어와 준다라면 시장은 큰 변동성이나 이런 걸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뭐 이 수급이 좀 꼬이게 되면 뭐 이란이 재봉쇄한다 막 그러면 이 수급이 꼬일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조금 현명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제가 오늘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 영상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딱 지금 얘기해드리면 아실 겁니다. 여기서 뭔 얘기해드렸어요? 한 번에 꺾이는 법 없습니다. 여기서 뭔 얘기해드렸어요? 한 번에 꺾이는 법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해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그동안 제 영상 안 보셔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전에 이때 제가 시황 올려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돌려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뭐 매일 뭐 계속해서 입에 떠먹여 드리는 거 그거도 안 먹고 계시는데 뭐 계속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상 나중에 그 전에 영상 한번 이때 뭔 얘기를 드렸는지 이때 뭔 얘기를 드렸는지 그 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